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자, 해당 영상은 이제 우리나라는 확실히 좀 보다 보면은 뭐 항상 주식시장에서 계속 보다 보면은 가치 투자라는 게 진짜 이게 해가지고 잘하시는 분들 좀 존경이 들 정도로 갖다가 가치 투자가 진짜 어려운 시장이지 않나. 그래서 저는 가치 투자를 하는 사람은 아닌데 가치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좀 대단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특히 미국 주식이면 몰라. 솔직하게 나스닥 시장에서 매매를 한다. 그러면 이해가 가요. 하지만 우리나라 시장에서 가치 투자 쉽지 않죠.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그다음에 뭐 주말 끼고서 오늘 뭐 좀 좋은 뉴스가 있기는 한데 이게 뭐 확정이 되진 않았어요. 근데 아마 좀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뭐 정치적으로 갖다 좀 엮이는 것도 있고 그래서 양도세 완화 뭐 이런 내용들 같이 이것저것 좀 얘기를 해보는 영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주식에 대해서 뭐 엄청 막 정보 이런 내용이랑은 조금 거리는 있는데 시장이 항상 좀 이래요. 시장이 좀 이렇고 우리나라에서 가치 투자라는 게 좀 만만하진 않구나. 이런 것들을 항상 좀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뭐 사실 가치 투자라는 게 주식시장, 그 재테크 이런 자본 경제주의는 기본적으로는 그 베이스가 그게 있죠. 계속 빅뱅처럼 커져 나가는 이 팽창하는 힘이 있습니다. 어떤 자본 시장이든 결국 돈, 자산은 팽창을 해 나가는 그런 힘이 기본적으로 내포돼 있어요. 내재돼 있다고 표현을 해야 될지.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는 사실 조금 쉽지 않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우리나라 시장을 저는 이제 가치 투자를 가치 투자? 너무 어렵지 않나. 진짜 차라리 세력주 테마주고 매매가 저는 개인적으로 훨씬 더 편하다고 생각을 해요. 가치 투자에 대해서 뭐 이제 그만큼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서 더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이 가치 투자라는 게 결국은 그 자본 팽창 요거에 대해서 기본 베이스로 깔고 좀 길게 가치 그 기업의 뭐 가치를 좀 분석해서 시간이 그 가치가 시장에서 언제 인정을 받을지 모르지만 내가 그래도 요 종목 같은 거는 가치에 대해서 좀 높게 잡고 그러면은 아직 좀 갈 수 있겠구나 싶은 거를 이제 좀 투자하는 그런 개념인데 그냥 저는 주식에서 사실 처음에 주식을 들어올 때는 저도 똑같았어요. 뭐 삼성전자부터 해가지고 막 조선업 뭐 우량주들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그래 우량주 좀 건드리면은 크게 잃지는 않겠지. 크게 손해 보진 않겠지. 이렇게 시작을 하고 내가 생각한 거랑 결국 다르구나. 뭐 배당을 받고 뭐 그런 거랑은 별개로 주식이 결국 우리나라는 그냥 변동이 크잖아요. 워낙 커요. 우리가 생각하는 흐름은 가치 투자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흐름은 이런 느낌을 생각하고 이제 투자를 하면은 정작 우리나라 시장에서 가치 투자 어떤 느낌이죠? 가는 것 같다가 밀릴 때 조금 밀려야 되는데 진짜 막 그냥 밑에 저점까지 깨가지고 지하를 갔다가 다시 올라와서 전고점 돌파하면 이제 가나 보다. 내가 가치로 설정한 것은 한 뭐 요쯤이에요. 내가 가치 그 목적지 설정한 금액은 한 요쯤인데 스타트를 여기서 하고 잘 가다가 꺾일 때 이만큼 꺾일 줄 알았는데 이만큼 꺾였다가 다시 올라오고 그래서 좀 보다가 여기서 이제 좀 잘 가겠구나 싶었는데 밀릴 때 또 다시 밀리고 막 이런 저점 또 전저점 깨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막 이 변동성이 너무 크다가 언젠가 내가 지쳐가지고 나가 떨어졌을 때 어느 순간 이렇게 가 있는 그래서 목적지 뭐 가치 설정을 좀 잘하고 하면 가긴 가겠지만 그 가는 길까지가 좀 생각하는 거는 뭐 한 10%, 20% 조정을 원하는데 정작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고점 대비해서 50%, 70%막 이렇게 밀어버리고 다시 올리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올리면 좀 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가고 또 밀고 이런 게 막 진짜 지쳐가지고 시장에서 나가 떨어질 정도로 하다가 어느 순간 내가 지쳐가지고 손절치거나 뭐 정리를 하면은 그때 지나고 나니까 저거 갈 줄 알았는데 이렇게 되는 경우가 정말 많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증시 흐름 이것만 보더라도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우상향이에요. 그냥 그냥 정말 가치 투자하기 제일 베스트. 이래서 대장주를 해야 된다는 거. 미국이 대장이잖아요. 전 세계. 이래서 대장주를 해야 되는 건데 이런 식으로 골고루 잘 갑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증시는 월봉으로 같이 비교를 하면은 어떻게 되겠죠? 2009년이에요. 2009년부터 흐름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부터 얘네 흐름이 이렇게 돼 있어요. 완전 차트가 다르죠? 딱 봤을 때 우리나라는 어려워요. 뭐 가치 투자라는 게 할 수가 없는 게 1년, 2년, 3년, 4년, 5년 횡보하다가 이제 6년, 7년 차에 좀 상승하라 했는데 바로 좀 반납 많이 하고 막 이제 해가지고 가는구나 하는데 그 이상으로 깨고 저점 또 1년 지났더니 또 깨고 저점을 또 1년 지났더니 또 깨고 진짜 거의 10년 장기 투자를 했다고 치면은 10년을 버텼는데 주가가 원상복구를 해요. 그래가지고 버티다 이거 주식으로 돈 못 버나보다 하고 손절 쳤더니 이렇게 올라가고 그래가지고 이거 진짜 이제 1000 뚫었구나 해가지고 더 가겠지 싶어서 하면은 이렇게 밀어버리고 이런 변동성을 가진 시장입니다. 기본적으로 우상향을 좀 베이스로 깔고 있지가 않아요. 미국 보세요. 얼마나 편했겠어요. 그냥 대충 들고 가 5배 오를 동안 얘네들 5배 오를 동안 4,000이 14,000, 15,000 가 있을 동안 우리는 500이 1000 갔다가 최근에 650 왔었죠. 10년이 지났는데 이게 우리나라 주식시장입니다. 코스피 한번 볼까요? 코스피 그나마 코스닥이랑 좀 다르다라고 표현은 하고 싶은데 똑같아요. 다를 게 없어요. 사실 우리나라 시장은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이런 흐름만 보더라도 가치 투자가 우리나라에서는 최소한 얼마나 힘든지 느낌이 좀 오셔야 되거든요. 물론 결국 뭐 투자라는 게 이게 뭐 지수 그냥 이렇게 평단적으로 갖다가 얘기를 해놨으니까 그렇지 그 안에서 잘 간 종목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잘 간 종목들도 있죠. 하지만 지수가 이렇게 흘렀다는 거는 잘 간 종목들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가다가 말고 꺾이고 그 다음에 종목이 뭐 아예 역사의 뒤안길로 넘어간 애들도 있고 뭐 대표적인 건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OCI거든요. 태양광으로 갔다가 이거 그거 했군요. 분사해가지고 OCI 옛날에 막 60만원 50만원 하던 종목이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이거 이때 사신 분들 회복할 수 있을까요? 이번 생에? 안 될 거예요. 근데 이런 종목이 조선 쪽에도 많죠. 대한해운이었나요? 해운주들도 그렇고 종목들이 생각보다 이게 코스피 한 10년 단위로 갖다가 끊어보면은 과거에 뭐 코스피 상위 뭐 한 20위권 30위권에 있던 기업이 한 10년 20년 단위 사이클로 갖다가 갈려 나갑니다. 10위권에서 그 안에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게 생각보다 적어요. 10년 단위로 자르면은 있던 종목들 코스피에서 10위 안에 든다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우량주들이라는 건데 시총상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반이 갈려 나가는 게 우리나라 주식시장입니다. 가치 투자가 그만큼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파두 오늘 한미반도체 파두 같은 경우에는 어제 시간에 그 실적부터 해가지고 이미 장중에 하한가 찍고 오늘도 많이 밀렸죠. 근데 파두는 이거 근데 좀 상장했을 때 애초에 좀 말이 있긴 있었거든요. 이 종목 매출이 그렇게 잘 나올 수가 없는 기업인데 꾸역꾸역 어떻게든 상장시킨. 근데 주식시장에서 신규 상장주들 저는 신규 상장을 좀 잘 안 하는 게 기본적으로는 그거예요. 제가 신규 상장주를 잘 모릅니다. 저는 신규 상장주 잘 몰라요. 주식에 대해서 뭐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신규 상장주는 몇 번 보다 보니까 안 맞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저는 신규 상장주를 잘 안 하는 이유가 이런 기업이 상장을 하는 게 말이 되나? 싶은 기업들이 상장을 하는 케이스가 꽤 있어요. 그래가지고 신규 상장주들 악랄한 애들 보면은 뭐 어떻게든 상장을 시키는 거죠. 상장시켜가지고 몇 년 후에 주가 막 쭉쭉쭉 밀리더니 상패 들어가고 3년 5년 해먹다가 그런 종목 상당히 많거든요. 꽤 있어요. 신규 상장주에서. 그래서 저는 신규 상장주를 안 합니다. 왜? 모르니까. 그냥 단순하게 말하면 몰라서 그래요. 하지만 모르는 게
그냥 보다 보니까 이런 기업들 어떻게 상장하지? 지금 사실 저는 소카 이것도 처음 상장할 때부터 계속 중간중간 얘기를 드리는데, 저 이거 중간에 뭐 다른 기업에서 막 돈 막 삼자 배정 이런 식으로 갖다 돈 크게 들어오는 거 아니면은 이 기업 결국 상패 몇 년 안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가치 투자를 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저보다 당연히 더 잘 알고 있겠죠. 디테일하게. 물론 기업이라는 게 상장하고 그 이후에 막 어떻게 해가지고 또 막 투자 받거나 해가지고 뭐 기사회생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는데 그 이전에 아니 어떻게 이런 기업을 상장을 시키지 싶었던 거, 자이글 얘도 저는 그 생각하거든요. 자이글 얘도 상장을 했는데 저는 자이글이라는 게 사실 그 뭐 그거잖아요. 불판 그 원적외선 뭐 그걸로 갖다가 저도 옛날에 궁금해가지고 사봤는데 고기 더럽게 안 익어가지고 이제 좀 나중에 뭐 지인 주고 그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뭐 지금은 아이템이 어떻게 업그레이드 됐는지 몰라요. 하지만 이 기업도 사실상 매출이 그렇게 안 나오는데 그걸로 갖다가 신규 상장을 할 수 있나? 뭐 물론 이제 사업성을 기업에서 계속 발전을 시킬 수는 있죠. 그러니까 얘가 결국에 뭐 했죠? 2016년 상장하고서 계속 죽쓰다가 이번에 2023년 초에 얘 뭘로 상승시켰나요? 본연 사업 막 대박 터트려가지고 와 무조건 잘 팔린다, 아니면 뭐 신규 아이템 이런 걸로 갖다 주가를 펌핑 시켰나요? 아니죠. 얘는 2차전지 이슈를 갑자기 뜬금없이 붙이면서 2차전지 뭐 사업 쪽으로 갖다 진출한다. 그게 진짜 기업 측면에서 정말로 사업을 대대적으로 갖다 바꾸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얘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그냥 2차전지 엄청 잘 나갔을 때 그냥 뉴스 붙이면서 거의 해먹으려고 뉴스 붙였던 그런 기업 중에 하나잖아요. 이런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신규 상장할 때 꽤 많아요. 매출이 안 받쳐주는데 기본적인 체력이 안 되는데 어떻게 꾸역꾸역 상장을 해. 그러면은 그런 종목들의 신규 상장을 하면은 결국 그런 종목을 신규 상장시키고 신규 상장을 하면은 거기서 피해를 제일 많이 입는 사람들은 뭘까요? 주주일까요? 저 기업들에 대해서 그 뭐 대주주부터 해가지고 임원급들, 우리 진짜 힘 세가 이렇게 노력해가지고 신규 상장했는데 시장에서 인정을 못 받는다 이럴까요? 아니죠. 대부분 신규 상장하면은 지금 뭐 락까지 풀렸잖아요. 신규 상장을 하면 뭐 공모가 대비해가지고 뭐 2배, 3배 뻥튀기 이런 것들. 작년에 뭐가 돌았어? 작년이 아니라 2020년, 21년 때 그때 몇 개 있었던 게 SK바이오사이언스 이런 거 신규 상장했었죠. 그리고서 이때 뭐 바이오 이런 거 얘가 모더나 이슈였나요? 뭐 모더나랑 협업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저도 2년 3년 지나다 보니까 가물가물하는데 신규 상장시키고 주가 어떻게 되죠? 그냥 죽습니다. 30만원짜리가 6만 5만원 와있어요. 얘 여기 다시 올라갈 수 있을까요? 다시 올라갈 수 있을까요? 여기까지 30만원까지 저는 이번 생에서 가능할까? 뭐 글로벌 히트 아이템을 뽑아내면 그럴 수 있죠. SK바이오팜 신규 상장하고 10만원에서 30만원 갔다가 3분의 1 토막 카카오 뱅크였죠. 카카오뱅크 10만원 갔다가 2만원. 카카오뱅크는 뭐 내용도 많죠. 내용도 많아요. 이런 것들 이게 신규 상장 우량주 신규 상장 좀 테마성으로 갔다가 SK 바이오 사이언스였나 방금 보여드렸던 그 셋 중에 하나가 스타트 끊고 그 다음 종목들이 기본적으로 뭐 더블 그 다음에 막 따상이라고 그때 표현했죠. 지금은 이제 400%인데 그때는 따블의 상한가가 첫날 최고치였어요. 따상 가고 다음날 시세 주고 이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랬던 시즌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신규 상장이라는 거를 좀 매매하실 때 조심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분명한 거는 저는 신규 상장을 하더라도 웬만하면 좀 트레이딩 이런 느낌으로 하지 신규 상장에서 가치 투자 더 쉽지 않습니다. 신규 상장이라는 게
신규 상장을 한다는 거, 신규 상장에 대해서 그냥 기본은 꼭 이거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신규 상장을 한다는 게 이 기업을 정말 뭐 여기 증시에 상장시켜서 더 키워보겠다. 정말 글로벌 기업으로 만들겠다. 이런 포부의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신규 상장 뭐 이런 그 생각을 갖고 상장을 시키는 뭐 주주, 대주주, 뭐 기업의 뭐 CEO라던가 있을 수는 있어요. 뭐 모든 기업이 다 그렇다라고 할 수 없는데, 사실상 제가 봐왔던 우리나라 시장에서 신규 상장을 하는 거는 이런 느낌은 없고, 신규 상장, 시가 혹은 뻥튀기, 뭐 시가 주변, 뻥튀기, 많은 가치가 아니죠. 차익 실현. 이게 지금 정석이에요. 우리나라 시장에서. 장외 투자자들 신규 상장을 어떻게든 시켜가지고 막 이런 거 옛날에 막 뭐 무슨 투자 뭐 이러면서 있었거든요. 신규 상장주들 장외 이런 것들, 코인도 똑같잖아요. 개념. 이거 뭐 어디 거래소에 뭐 상장할 건데 상장하면은 뭐 상장 펌핑 막 이런 것들, 신규 상장 시키면은 펌핑이 보통 나오기는 해요. 처음에 뭐 공모가 10,000원이다. 그럼 뭐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보통 15,000원, 20,000원 뭐 시작을 한다거나, 이번에 신규 상장 400% 바뀌었을 때 막 첫날 막 200%, 300% 나오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규 상장을 하고 시가 주변, 그 주변 상장 이후 가격 뻥튀기를 주식시장에서 보통 생깁니다. 뭐 이거를 누가 하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그냥 은연중에 생각하는 거는 장외 투자자들이랑 세력이랑 엮어가지고 이거 이렇게 한번 딱 해가지고 개인들 돈 한번 싹 털어가지고 먹자, 이럴 가능성이 높겠죠. 그 다음에 장외 투자자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가격 뻥튀기 되면은 장외 투자자들 어떻게 해요? 신나, 막 차익 실험 신나게 하는 거죠. 보통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신규 상장은 다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그냥 좀 좋게 생각하면은 이런 기업도 있지 않을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신규 상장이라는 것 자체, 목적은 분명한 거는 장외 투자자들의 투자금 탈출구입니다. 장외 투자자들 투자 자금 회수를 위한 상장이 엄청 크다는 거예요. 신규 상장에 대해서 뭐 이런 것들 데이터 그냥 누적을 해보신 분들은 알 텐데, 신규 상장하고서 공모가도 공모가지만 계속 치고 나가는 종목 정말 드뭅니다. 치고 나가다가 한번 뭐 신고가 돌파하면서 뭐 잘 가는 케이스가 있는데, 결국 그런 것도 보호회수 3, 6, 9 여기서 막히면서 깎여요. 보통 쭉 내려와요. 잘 가나 싶다가 훅 하고 힘 빠지는 게 대부분의 신규 상장이거든요. 아니면 애초부터 빠지고, 애초에 이제 상장날 뻥튀기 막 2배, 3배 하고서 그 다음에 쭉 빠지다가 밑에서 꿈틀 공모가 주변에서 그런 케이스들. 요즘 신규 상장 주들도 뭐 돌아보면 거의 그랬죠. 움직임이. 뭐 요즘 좀 잘 나간 애들도 있었던 것 같긴 한데 대부분 이렇단 말이에요. 상장하고 뻥튀기 시키고 졸졸졸졸 밀리잖아요. 이런 움직임들이 거의 다입니다. 거의 다예요. 세리제도 뭐 좀 가는 척 하다가 쫄쫄쫄쫄쫄 큐릿 가다가 한번 돌리는 척 했지만 다시 반납, 워트, 이런 건 그나마 선녀죠. 이 정도면은 감동적인 종목이에요. 하지만 결국에는 힘 빠지고, 뭐 두산 로보틱스, 뭐 우량주랑 이제 중소형주들이랑 분명히 좀 차이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신규 상장하면은 그 주변에서는 시세를 좀 너무 펌핑을 시키는 게 있습니다. 분명한 거. 그래서 그게 힘이 좀 많이 빠지고, 두산 로보틱스 제가 신규 상장 안 해서 기억은 안 나는데 공모가 한 2만 얼마였죠? 2만 중반? 2만 중반? 그쯤이었던 것 같은데 3만원 주변 오니까 쫄쫄쫄쫄 뭐 그래도 이런 거 연기금 계속 좀 들어오는 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움직임 자체는 좀 좋기는 한데, 대부분의 신규 상장주들, 특히 이런 뭐 우량주들은 그나마 이제 뭐 기업에서 좀 인정받거나 할 수 있지만, 중소형주들은 우리나라에서는 다 이거라고 그냥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마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신규 상장 이후 가격 뻥튀기하고 장외 투자자들 투자자금 회수를 위한 상장이다. 그러면은 내가 접근을 할 때 이런 거에서 같이 투자 할 만할까요? 자연스럽게
트레이딩 영역으로 봐야겠죠. 트레이딩 영역으로. 그리고 요번에 이제 파두 끝없네. 아, 기자분이 이런 것도 써놨더라고요. IPO 대여라던 파두 뭐 팹리스고 뭐고 막 하면서 막 뉴스 거하게 붙였었거든요. 근데 시총이 컸잖아요. 뭐 파두 지분 엮인 애들도 움직이고, 하한가의 시총 1조 흔들, 어닝 쇼크 파두, 기관 투자자들 선행 매매 논란, 매출 제로 숨기고 상장, 파두 하한가의 의혹 일파만파. 자, 이번에 파두가 실적이 말이 안 됐죠. 상장 직후 첫 매출이 3억. 근데 3억, 이게 사실상 생각을 해보세요. 시총이 지금 1조 2조짜리였어요. 지금 2만원 미친데 1조잖아요. 4만원대 2조짜리였겠죠. 시총이 1조짜리인데 3억이 나오는 게 사실상 쉽지가 않거든요. 쉽지가 않거든요. 얘 그럼 어떻게 상장했겠어요? 모르죠. 우리나라 증시니까 상장을 했을 수 있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종목이 생각보다 많아요. 신규 상장 주들은. 그래서 최소한 가치 투자를 하실 거면 신규 상장 주는 웬만하면 좀 진정되고, 움직임이 뭐 공모가 주변까지 내려오든 뭐 실적이 좀 다시 개선되는 게 보이든 그런 거 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신규 상장하면서도 그 몇 년새 매출 같은 거만 이제 또 작업하는 기업들도 있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많이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걸 다 알 수 있냐? 저는 다 알 수 없으니까 그냥 속편하게 신규 상장을 잘 안 해요. 하더라도 트레이딩 영역으로 갔다가 그냥 차트 관점에서 뭐 더해주거나, 뭐 가끔 신규 상장하고서 펌핑 시키려고 막 재료 붙일 때 있거든요. 그런 영역에서 하는 거지, 이런 거에서 같이 투자 못합니다. 왜? 주식시장 오래 되신 분들이 이런 거 너무 많이 봤거든요. 너무 많이 봤어. 막 뭐 별의별 게 다 나오기 때문에 난 저거 어떻게 내가 정보를 뭐 빨리 입수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만 모르는데, 사실상 나는 저런 정보 빨리 입수할 수 있냐? 없어요. 없으니까 깔끔하게 그냥 포기하는 거죠. 사실 이게 시총 2조에서 1조짜리가 매출 3억 매출 3억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도 많죠. 선행매매, 이것도 이번에 얘기 나왔었는데, 파두가 뭐 치면 나올까? 변동, 주주 변동 치면 나오겠죠. 대량 보유자, 주식 보유수, 소유 주식수 변동. 자, 뭐 어쩌고저쩌고 창업 벤처 전문 사모 투자 합자 회사. 자, 여기서 136만 주 매도가 나왔습니다. 이번 기간에 8월 11일부터 11월 9일. 11월 9일이 요 날인데 8월 11일이 어딜까요? 8월 11일 뭐 신규 상장을 했으니까 뭐 요때죠. 자, 여기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지분을 지금 약 3% 정도를 이렇게 구간에서 팔았대요. 팔았는데, 자, 기타 법인을 봅시다. 지금 사모펀드라고 돼 있죠. 사모투자 합자회사. 자, 사모펀드 이상하게 11월 2일부터 물량이 좀 많이 쏟아졌죠. 그럼 수량으로 한번 봅시다. 아까 여기 136만 주였거든요. 136만 주였는데, 자, 27만 주. 여기서부터 한번 계산해보죠. 많이 나왔으니까. 27만 주. 그냥 대충 내림이든 올림처리든 해서 할게요. 17만 8천 주. 27만 주. 그 다음에 22만 9천 주. 21만 7천 주. 21만 5천 주. 자, 137만 뭐 8만 주. 요거 136만 주. 얼추 물량이 비슷하죠. 얼추 비슷하죠. 그러면은 얘네들이 진짜 이 구간에서부터 계속 팔았으면은 모르는데, 뭐 조금 최근에 11월 2일 요 구간에서부터, 이때부터 여기서부터 지금 이 5일 동안 진짜 많이 팔았거든요. 플러스 그 다음에 이제 11월 9일 어제 이렇게 이때 물량이 갑자기 불쑥 증가를 하죠. 그리고 실적 발표가 이때 나왔어요. 이날 지금 귀신처럼 이때부터 판 게 아니라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실적 발표, 실적이 이렇게 안 좋게 나올 줄은 아무도 몰랐었겠지만, 내부 정보 알고 있는 분들 빼고서는 몰랐겠지만, 요 구간에서 갑자기 기다렸다는 듯이 물량이 미친 듯이 계속 팔아 제낍니다. 그리고 실적이 탁 하고 투하가 됐죠. 얘네가 정보를 미리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거의 얘네일 확률이 엄청 높겠죠. 물량도 얼추 비슷하고. 그리고 당연히 그 세력들은 기업 그 임원급 이상이라던가 뭔가 어느 정도 접촉을 하고 합니다. 작업을 할 때 웬만한 종목은 그래요. 자연스럽게. 왜? 임원급 이상들이랑 말이 없이 어떤 종목을 미친듯이 끌어올리면은 그 임원급 이상에서 우리 기업 왜 이렇게 올라? 팔면은 죽 써가지고 개 주는 거잖아요. 세력 입장에서는. 세력이 어떤 종목을 컨택해가지고 주가를 막 10배든 뭐 5배든 끌어올릴 생각을 하고 작업을 해요. 작업을 하는데 그 기업의 주주나 임원급들이랑 컨택이 없는 상태에서 끌어올린다면은 그러면은 올리는 와중에 주주나 임원급에서 오이씨 뭐야 야 우리 회사 왜 5배 10배 올라있어 아 이건 팔아야겠다. 그럼 물량이 많이 나오겠죠. 그럼 세력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막 노력해서 했는데 주주나 임원급들이 이득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작업하는 종목들은 다 어느 정도 컨택은 돼 있습니다. 어느 정도 알고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목들이 막 오르면 거기서 이제 대주주 매도 나오고 하는 것도 고점 주변에서 이상하게 그런 거 뉴스 많이 보셨죠? 이상하게 뭐 세력주들 작업하다 보면은 대주주 매도가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이런 종목들 보면은 대부분이 이상하게 고점 주변이에요. 귀신처럼. 와, 그런 거 볼 때마다, 와, 이런 거는 임원이나 주주분들이 주식을 그렇게 잘하나? 뭐 트레이딩 막 이쯤이면은 이건 좀 과열됐다. 과매수다. 해가지고 파나? 싶을 정도로 고점 주변에서 대주주 매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당연하다는 거. 당연하다는 거. 방금 그 설명드렸던 원리. 걔네들 이렇게 해서 빼놓고 올리면은 자기들이 죽 써서 개주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런 선행매매라던가 정보의 좀 그 결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확실히. 기관, 외국인들. 이런 외국인이나 기관 매도 이런 것들이 어떤 내용 뉴스가 나오기 전부터 유독 매수를 물량이 좀 크게 들어가는 종목들도 중간중간 보이고 반대로 이런 것처럼 뭐 별거 없는 갑자기 외국인들이 팔아. 얘는 그 와중에 또 차트는 잘 컨트롤했어요. 이거 파도 이거 사모펀드 잘하는 애들이에요. 잘하는 애들이에요. 여기서 주가를 지금 5일 연속 팔아 제끼는데 종목 어떻게 됐죠? 차트 똑같죠? 그냥 아침에 이거 땡겨 올리고 계속 야금야금 팔고 땡겨 올리고 야금야금 팔고 땡겨 올리고 야금야금 팔고 땡겨 올리고 야금야금 팔고 땡겨 올리고 야금야금 팔고 가격을 교묘하게 주가 자신들이 딱 해가지고 끌어올리고서 거기서 팔아요. 즉 가격을 비싸게 미친듯이 한쪽으로 쭉 파는 게 아니라 한번 화끈하게 땡겨 올리고 거기에 이제 개인들 매수 호가에 차겠죠. 거기다가 물량 천천히 하루 종일 팔고 다음날 오전에 또 땡겨 올리고 또 천천히 하루 종일 팔고 땡겨 올리고 천천히 팔고 땡겨 올리고 천천히 팔고 이러면은 주가를 상대적으로 높은 자리에서 자신들은 잘 팔 수 있겠죠. 그리고 거기서 물량이 차곡차곡 쌓였어요. 얘네는 잘해요. 주식 한번 배워보고 싶을 정도로 갔다가 그리고 귀신처럼 실적, 투하 뭐 이날 남은 물량까지 좀 뱉어내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주식시장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한미반도체도 오늘 시간에 이것도 실적이 근데 엄청 이거는 또 반대로 생각할 수 있죠. 이거 외국인 기관 이렇게 사는데 실적이 왜 이렇게 나왔지? 시간에 지금 한가 같거든요. 실적이 너무 안 좋게 나왔었죠. 요거 3분기 영업이익 29억 91% 마이너스. 근데 이 종목도 오늘 뭐 있었죠? 최대 주주 등 소유 주식수 23. 뭐 시총 대비해서 엄청 큰 돈은 아닙니다. 뭐 100 몇십억 정도인 것 같더라고요. 200억 안 되더라고요. 한 140억, 150억쯤 되겠죠. 6만 원 잡으면은.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 주식 시장에서 너무 많아요.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신규 상장주들, 그 다음에 사실 이런 기업이 상장을 해도 되나 싶은 것들도 뭐 기술 특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상장하는 종목들도 꽤 많고, 그리고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이런 식의 움직임들도 사실 자주 있죠. 자주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미국은 이런 게 좀 쉽진 않거든요. 미국도 분명히 세력주 같은 게 가끔 있긴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랑 미국은 좀 거리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런 시스템들 공매도도 그렇고 좀 시스템을 좀 한번 도입은 하는 게 어려워 보이진 않는데 왜 안 하는지는 이유가 있겠죠. 뭔가 윗분들 어르신들 좀 해먹거나 하기 편하게.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내부자 주식 거래를 하려면은 사전 공시 제도가 있습니다. 얘네들은 미국은 저런 식으로 내부자들이 뭐 매도를 하려고 하거나 하면은 이런 식으로 갖다가 사전 공시를 해야 돼요. 한 달 정도 전에. 그리고 이 내부자에 해당되는 사람은 말 그대로 내부자. 그냥 뭐 소액 주주들 해당 안 되겠죠. 임원급이나 대주주 등 일정 퍼센테이지 이상 해당되는 사람들은 증권신고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뭐 거래 기간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 다음에 이제 얼마만큼의 수량 그 다음에 이제 어디쯤에서 팔겠다 가격 이런 거를 명시해서 최소한 한 달 이전에 공시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걸 안 지키면은 당연히 뭐 벌금, 과징금, 그다음에 행정조치, 처벌 이런 게 이어지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지금 불법이 아닌 겁니다. 파두 같은 거, 사모펀드 이거 그냥 누가 봐도 이거 사실 내부 정보 있는 거 이거 실적 안 좋게 나오는구나. 안 좋게 나오는 게 아니라 거의 초토화 되겠구나 싶은 걸 알아가지고 이렇게 나왔을 가능성이 높은데 불법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는. 되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규 상장을 자꾸 이상한 기업들이 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납니다. 특히 신규 상장이 그 시장 안 좋을 때는 엄청 줄고 조금 돌린다 싶으니까 좀 막 또 다시 쏟아지고 그런 게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꼭 주식시장 매매하면서 필터를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런 걸 통해서 가치 투자가 정말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않아요. 가치 투자가 쉽지가 않아요. 어렵겠죠. 생각만 해도 이런 외국인 기관들 정보도 빠른데 우리가 그런 내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위치도 아니고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이 됩니다. 시장이. 그래가지고 가치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뭐 잘하시는 분들은 또 상관없는데 항상 또 뒤에 이게 막 가치 투자를 생각했지만 생각처럼 움직이지 않는 게 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세력주가 매력적인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하다 보니까 나 이런 거 끔찍해가지고 못하겠고 그냥 사실 그런 느낌 있잖아요. 세력주는 어차피 이런 놈들인 거 알고 있거든. 그 흐름 자체랑 그리고 세력들의 뭐 패턴 이런 것들 뭐 돈 들어오고 그런 걸 통해 가지고 그냥 그걸 베이스로 갖다 매매를 하기 때문에 막 뉴스 갖다 붙이는 거 뭐 사실상 초전도체 개발 뭐 우리가 그런 거 생각하겠어요? 실제로 갖다가 초전도체 되면 좋지. 되면 좋지만 이거는 그냥 대놓고 세력이 작업하는 종목이구나 라고 받아들이면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시세 주고 막 돈 쏠릴 때 막 트레이딩하고 지지고 볶고 낙폭화돼? 야 이거 니네 세력 그냥 이렇게 끝낼 거야? 작업 열심히 할 텐데? 했는데? 그러니까 또 해가지고 또 끌어올리고 그러다가 일정 구간에서부터 이 정도면 얘네 많이 해먹었겠다 좀 조심해야겠구나. 세력주는 그냥 간단하게 애초부터 접근을 이 종목에 뭐 가치 투자 막 진짜 그 초전도체 개발되면은 뭐 매출이 얼마 나오고 뭐 어떻게 엮이겠구나 이 생각보다는 그런 뉴스들이 나오더라도 그래도 세력들이 해먹을 때 같이 해먹고 나도 손 떼야지 이런 식의 움직임으로 접근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세력주 보더라도 이런 거 악랄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런 신규 상장주나 좀 상장을 이런 기업들이 어떻게 하지? 그런 거 볼 때도 고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차피 둘 다 악랄해요. 어떻게 저런 종목들을 어떻게 저런 기업들을 신규 상장을 시키고 그리고 결국 신규 상장을 통해서 개인들의 수없이 많은 돈 이거 파도 거래대금 적게 터진 종목 아니거든요. 5천억 4천억씩 터지네요. 이런 종목이었어요. 이거 개인들 여기 물려있는 사람 적을까요? 꽤 많겠죠. 적을 수가 없겠죠. 정확히 말하면 구조상 대금이 많이 터지면 항상 뭐가 있다? 개인이 있다. 이런 종목인데 보란 듯이 매출 3억? 근데 이런 게 신규 상장주들 할 때 좀 잘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러고 뒤에 뭐 또 보호예수 풀리면 또 그거 물량 나올 거고 계속 반복되겠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는 이런 걸 봤을 때 좀 가치 투자 하기는 쉽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증시
선진국 증시 이런 거 반열에 못 들어가는 이유가 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뭐 제도권에서 왜 안 하나? 하면 될 것 같은데 뭐 안 하는 이유도 있겠죠. 다 서로 해먹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포지션을 좀 맞춰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안 하면 안 하거나 우리가 할 거면은 고래 등에 올라타야죠. 어쩔 수 없어. 우리가 고래를 이길 수 없어. 저 큰 흐름을 이길 수는 없기 때문에 그냥 이 거대한 흐름이 어디로 가겠구나. 그럼 거기에 슬쩍 몸 실어가지고 조금 가다가 이 정도면 감사합니다 하고 그런 게 이제 반복되는 게 이제 주식시장이지 않나. 자, 그래서 우리나라 뭐 증시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시는 분들도 정말 많을 거고 이래저래 좀 쉽지 않은 주식시장인데 이런 거는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규 상장에서 특히 신규 상장에서 좀 그 중장기 투자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좀 잘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영상 항상 도움되셨으면 좋겠고 주말 편히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